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제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입덧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입덧을 했는지, 심했었는지, 지금은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입덧이 보통은 이제 임신 초반에 많이 생기잖아요. 4개월 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하신 분들은 중기까지 이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체질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고도 하고, 엄마가 입덧을 안 했으면 딸도 입덧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입덧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입덧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반에 음식이 너무 땡겨가지고 그때 평소 임신 전보다 더 많이 먹어서 체중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심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다 넘기질 못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걷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탄산수만 달고 사셨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입덧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임신 초반에는 전혀 임신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튼살 관리를 하고 있는지, 튼살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초반에는 임신이 처음이다 보니까 튼살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이제 선물로 튼살 크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튼살 관리도 필요하구나 라고 그때 알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보통은 이제 체중 변화가 5개월 차 때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개월 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이제 피부관리 샵에서 출산 경험이 있으신 관리사분이 자기는 이제 5개월 때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들보다 좀 체중 변화가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5개월 차 시작했을 때는 많이 늦은 상태였고, 일을 하면서 이제 튼살 크림을 바르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번? 이 정도밖에 못 바르다 보니까 튼살이 더 심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5개월 차 때부터 시작하지 말고 임신 초반 때부터 시작할 수 있을 때 빨리 시작하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빨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2, 3개월부터 튼살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가지고 다행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튼살이 아예 안 생기진 않았지만 조금 적게 생긴 편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좀 일찍 시작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사용했던 튼살 크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요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크림 타입인데 이것도 이제 선물로 들어왔는데 이제 발림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전신에 펴바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건 2통 정도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이 오일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오일 제품이 생각보다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바르면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면 어느 정도는 마르는, 흡수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해서 잘 사용은 안 했는데, 오일도 바르면 약간 향도 좋고 피부도 매끈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체중 변화가 얼만큼 있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의 이제 체중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전에는 48kg 정도를 이제 꾸준히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67kg까지 이제 체중 증가가 있었어요. 한 19kg까지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상태고, 병원에서 이제 권장하시는 체중은 12kg에서 15kg 정도 증가하는 게 조금 적당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출산할 때도 산모가 편하고 출산 후에도 체중 감량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다고 그 정도의 체중 증가를 권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태아가 쑥쑥 커서 그런지 조금 그것보다는 더 증가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잘 챙겨 먹는 거는 무조건 중요하지만 너무 이제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이제 먹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한 자리에서 많이 먹지 말고 좀 나눠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피부 트러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했어도 여자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도 여드름이 조금 있는 피부였고, 가슴이라든지 뭐 등에도 여드름이 조금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임신 3개월 때쯤 되니까 막 얼굴 뒤집어지고 뭐 바디 여드름 막 엄청 생기고 그때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어도 가능한 피부 관리 샵을 다녔었는데, 관리를 받아도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출산 후에는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여드름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가 이제 다 예민해져서 조금만 제가 강한 딥클렌징 제품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가려워서 긁는다거나 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피부를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임신 중기가 들어서면 산모가 가장 편한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가 들어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그냥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게 트러블에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잠은 잘 주무세요? 허리 아프진 않으세요? 손목 통증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건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잠은 임신 초반기에는 정말 잠이 많이 와요. 그때는 낮잠을 안 자면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계속 졸음이 쏟아졌는데, 저는 중후반기에 들어서니까 잠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녁에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잠을 거의 푹 자는 경우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7, 8개월 시기가 되면은 체중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자궁이 이제 가슴 밑에서부터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위가 압박이 되니까 좀 속쓰림이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잠을 들려고 하면 속쓰리고 막 여기가 뜨겁고 이래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뭐 좋다는 양배추즙도 먹고 저녁을 한 6시 전에 조금 빨리 먹는다거나 아니면 저녁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베개를 세워서 약간 비스듬하게 잔다거나, 그리고 잘 때 꼭 왼쪽으로 이제 보고 자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되게 그렇게 했어도 되게 심해서 잠을 자는 게 어려웠고, 오히려 요즘 속쓰림이 더 줄어온 것 같아요. 후반기가 되니까 애기가 이제 무거워서 밑으로 쏠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속쓰림이 많이 줄어서 오히려 지금이 더 전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후반기에 이제 체중은 급격하게 이제 뿌는데 골반은 이제 출산을 위해서 조금 느슨해지면서 허리가 이제 체중을 받치려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자고 일어날 때 아니면은 한 자세를 이제 오래 유지를 할 때 뭐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은 허리가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가를 할 때 그 임산부 요가를 치면 허리 강화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조금 틈틈이 하면서 허리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임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손목 관절 통증이요. 제가 원래도 항상 습관적으로 손목을 자주 쓰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손목이랑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부어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부림을 할 때 여기 관절이 이제 너무 아파서 지금 이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점이기는 한데, 출산하고 나면은 손목이 더 아플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냉찜질도 하고 온찜질도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온수에 한 5분, 10분 정도 손을 조금 담그고 있으면 그때는 잠깐이기는 한데 조금 손가락 관절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먹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챙겨 먹는지, 어떤 음식은 안 먹는지 조심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많이 했어요.
원래는 커피도 한두 잔은 하루에 뭐 달고 살 정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임신 초반에는 아무래도 카페인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거의 커피도 안 마시고 탄산음료도 거의 안 먹고 자극적인 거 이런 것도 거의 안 먹고 관리를 했었었는데 한 5개월부터는 임신 이제 한금기 안정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먹고 싶었던 거를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도 찾아봐서 하루에 뭐 200mg 괜찮다, 너무 많이 안 마시면 괜찮다, 그래서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조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단 커피 위주로 마시기도 했고, 제가 약간 임신하면서 입맛이 바뀐 게 원래는 맵찔이라고 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못 먹었는데 임신하고 막 맵고 자극적인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신랑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회도 조심하라고 해서 막 초반에는 회도 안 먹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한 7개월 이후부터는 회도 뭐 일주일에 막 한두 번 먹은 적도 있고 되게 잘 그냥 챙겨 먹었어요. 그냥 아예 스트레스 받고 안 먹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저는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었던 것 같고, 다만 좀 조심해야 될 시기는 초반에 확실히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출산이 다가오고 지금 임박한 시기에는 짠 음식을 조금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임신 중독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먹으면 몸에 붓기가 생겨서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짠 음식을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이랑 후기 지금만 조금 관리를 했고, 한금기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후반기가 되니까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 출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할 건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할 건지. 근데 이제 모든 산모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가 괜찮거나 태아 상태가 괜찮으면은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연분만을 이제 무조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반짝이가 쑥쑥 크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8kg에 이제 태어났는데 반짝이가 이제 여자 아이인데도 지금 태어나기 이제 한 달 정도 전인데 2.7kg까지 이제 체중이 증가한 상태고, 머리 사이즈도 지금 주스보다는 조금 더 큰 편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분만 병원에서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초산이다 보니까 골반이 어느 정도 이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자연분만을 고집을 하면 태아도 산모도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방법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도 찾아올게요.